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위험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주장대로 원자력 발전소가 마냥 안전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말고도 환경오염이나 과학의 무기화처럼 과학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사회에 문제를 불러오거나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과학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과학주의에 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주의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일본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 나아가 세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바로 과학을 지나치게 믿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은 그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준 것뿐이죠. 저는 이런 과학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자 하며 이런 사고방식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 박사께서는 과학을 과신하는 태도, 즉 과학주의 자체에 아니란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김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원전 사건이 과학주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학은 그 기원부터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학문이었습니다. 더욱이 한 사건으로 과학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의 위대함이 입증된 사례는 많습니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은 이상 과학이 잘못되었다고 섣불리 단정짓는 건 옳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이 과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과학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과학과 과학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기술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혜택에 눈이 멀어 과학을 맹신한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 특히 유전자 기술의 발달은 생명윤리의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화 아일랜드를 아십니까? 그 영화에 등장하는 복제인간들은 단순히 주인에게 장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객체에 불과합니다. 후에 이 복제인간들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면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영화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아무런 통제나 저지 없이 연구가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그러한 이야기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사의 문제 중 다수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무시하고 그 기술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추정하게 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영화 아일랜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Life you think you had, it never happened. 지금 영화 아일랜드를 예로 들으셨는데요. 아일랜드와 같은 미래가 꼭 안 좋다고 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태어난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셨는데 그 복제 인간이 살릴 사람의 존엄성은 무시하실 것입니까? 복제 인간의 존엄성보다 그들의 주인의 존엄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복제 인간이 보통 인간과 동등한 존엄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존엄성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복제 인간은 외형적으로 인간의 형체를 갖추었을 뿐 인간의 정체성을 지닌 존재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복제 인간의 존엄함을 위하여 유전자 연구에 윤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학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엄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존엄성은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므로 똑같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동물의 존엄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물며 똑같은 인간인데 복제인간과 복제인간에게 유전자를 제공한 원래 인간의 존엄성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복제인간이 인간의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란 주장은 인간을 기계 부품 같은 소모품으로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다른 존엄성을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발상인데 말입니다. 과학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다 보니 같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동정심마저 모두 상실하신 것입니까? 오 신이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진인사의 주장은 조금 급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생명 복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윤리적인 제약에 얽매여 갑로늘박을 벌이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제가 그르냐 옳으냐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제에 대해 더욱 연구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복제는 한 생명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만일 복제가 자유롭게 허용되었다면 이 사람은 진작에 자신의 장기나 골수를 복제를 통해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 것이고 치료를 받아서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겠죠. 윤리적인 문제는 이 사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여 가장 간결한 판단을 내리죠. 물론 복제가 자유롭게 허용됐을 때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든지 하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겠죠. 하지만 복제에 드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대다수 환자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도 않고 또한 장기 매매 등의 더 심각한 사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윤리를 저버리고 단순히 과학적인 성공이나 실패 가능성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약육강식이 판치는 동물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군요. 지금 토론이 과학의 유전자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주의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목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해야겠는데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환경오염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과학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지금까지 과학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 초기에는 오폐수를 그냥 강에 흘려보냈다면 지금은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해서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내고 있죠. 나아가 오염된 강을 정화시키는 사업도 모두 다 과학을 이용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환경오염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 발전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신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과학은 비록 어느 면에서는 오염의 원인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시지만 그 주장은 몇십 년 전에도 있었던 주장입니다. 80년대에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면서 환경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과학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과학이 발전하면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서 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순진하게도 우리는 그 주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바다에는 쓰레기 더미가 섬을 이루어 둥둥 떠다니고 인간은 우리의 터전인 지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에도 우주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그들이 주장하는 완벽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과학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환경오염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뿐입니다. 과학주의 찬성 측에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환경오염에 있어서는 과학주의적인 안일한 사고방식이 더 큰 해를 불러왔다는 과학주의 반대 측의 의견이 좀 더 우세했군요. 그럼 이제 서로의 주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주의자들은 원자력 발전소나 생명 복제 등을 대표적인 과학의 혜택이라고 찬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과학주의자들의 그럴듯한 포장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더 많은 희생을 낳았지요. 이보세요. 물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어서 방사능 물질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긴 했지만 그건 지진에 취약한 장소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일본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무조건 과학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무조건 과학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말라니 참 이분법적인 말을 하시는군요. 이득을 볼 때는 과학의 혜택이라고 과학과 함께 엮으면서 과학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때는 과학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다니 너무 졸렬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양측의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특히 과학주의 찬성 측 패널께서는 상대방 패널 의견 피력 시간에 끼어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분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학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걸 시인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후쿠시마 사태에서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방사능 누출 문제의 근본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과학적 도구에 내재된 위험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 독일이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또한 결국 원자력 발전소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모두가 인정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아니란 과학주의자들만이 과학으로서 이러한 위험성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무조건 과학주의가 나쁘다고만 주장하시는군요. 저희는 여태까지 제기하신 사회적 문제들은 앞으로 충분히 과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과학의 무능함을 들추고자 하는 태도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아까 복제 인간의 존엄성은 기존의 인간의 존엄성과 차이가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숨김없이 보여주셨으면서 여전히 과학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다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란 건가요? 두 분 주제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과학이 이루어놓은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혹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과학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병을 치료할 때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과학의 부정적 측면 역시 일시적인 부작용,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디딤돌로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과학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렇게 과장하시는 것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밝은 미래를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저질러졌지만 과학이 별다른 해결책을 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를테면 일제시대의 생체실험, 마루타 문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 발전을 위해 약간의 희생만 필요했을 뿐 여전히 과학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실 겁니까? 물론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이 매우 반인류적이고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학주의는 그렇게 희생된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을 통하여 과학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학의 발전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과학주의의 한계이며 자가당착입니다. 결국 과학주의자들은 생명이건 뭐건 과학 외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가 나서서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